안녕하세요, 선예입니다. 오늘은 지난 외장재 영상에 이어서 건축주분들이 어떤 외장재를 골라야 하는지 선택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저번에 자주 쓰이는 외장재들에 대해서 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지니님이 꼽으시는 최고의 외장재, 최악의 외장재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바로 최고랑 최악을 말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 이유가 건축주분들을 상대하다 보면은 건축주분들은 이쁘기도 하고 튼튼하기도 하고 시공성도 좋아야 되고 가격마저 저렴해야 돼요. 그 만능 자재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거를 찾는 것 자체는 좀 어렵다. 근데 제가 건축주더라도 그렇게 욕을 할 것 같아요. 뭐 예쁘고 싸고 튼튼하고 시공도 하기 좋고 사실 무리한 요구여도 그럴 법하다라고 생각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자재를 선택할 때 좀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표라고 해야 되나? 객관적 정보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자재로 제가 표를 만들어 봤는데 표의 구성은 비용이랑 자재 등급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 비용은 이제 인건비랑 재료비, 경비가 섞여 있는 거고 자재 등급은 시공성, 디자인, 내구성, 유지관리 이렇게 네 가지 측면에서 점수를 매겨서 종합 등급을 구성했습니다. 다각도로 확인하는 거네요. 여러 가지 시선에서 바라봐야 좀 객관적인 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면 좋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표로 한번 보실까요? 네. 근데 확실히 그래프를 보면 등급이 올라갈수록 가격이 올라가네요. 맞아요.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니고 이게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그 시공성으로 보면 사이딩류가 굉장히 점수가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내구성으로 또 내려가서 보면은 굉장히 하위 점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준에 따라서 좀 점수가 계속 달라지고 등급표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프를 보니까 롱브릭보다 더 싼 석재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석재가 더 비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재료비에서 차이가 나기도 하고 보통은 인건비에서 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1제곱미터당 들어가는 재료비를 계산해 보면 포천석 기준으로 보면 한 38,000원 정도의 가격이 나오고 롱브릭 같은 경우는 한 장당 1,400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롱브릭이 더 싼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1제곱미터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롱브릭이 32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곱하기 했을 때 44,800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미 재료비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건데 거기에서 석재 같은 경우는 인건비에 석공만 포함이 되고 줄눈을 넣는 줄눈공이 필요하고 조적 같은 경우는 조적공이 있고 줄눈공이 필요하고 그 이외에 유지보수를 위한 방수공이 또 추가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비용이 점점 올라가는데 이제 더 차이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롱브릭 같은 경우에는 한 장당 쌓는 시공비가 일반 벽돌보다 조금 더 비싸요. 더 길어서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좀 더 긴 것도 있고 이 시공성이 떨어지는 거죠. 조적공들이 하나를 드는 것보다 저 무거운 걸 하나 드는 게 좀 힘들고 속도가 늦다 보니까 점점 비용이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 전 단순히 그냥 조적이 더 싸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다양한 이유가 있네요. 맞아요. 그런 이유들이 종합적으로 합쳐졌을 때 가격들이 형성이 되고 그 형성된 가격들이 제가 만든 이 종합 등급표에 이제 입혀져서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기준들 중에 유지 관리에 대한 기준을 세워서 등급표를 만든 게 있는데 유지 관리 같은 경우는 일반 건축주분들이 좀 간과하는 부분 중에 하나여서 제가 집어넣은 표입니다. 뭐 청소를 한다던가 발수제를 지속적으로 이제 뿌린다던가 이런 것들이 다 비용으로 산정이 돼야 돼서 그런 것들을 좀 점수화해서 이렇게 그래프 표로 만들어서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보면은 이제 비닐 사이딩이랑 목재 사이딩이 보이는데 네. 뭐 지난번에 비닐 사이딩은 뭐 열에 약하고 목재 사이딩은 뭐 습기에도 약하고 불에도 취약하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낮게 되어 있는 건가요? 맞아요. 그 기준으로 세웠던 거고 오래 가지도 않고 원형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관리를 한다는 건 사람이 손을 써야 된다는 거고 사람이 손을 쓴다는 건 비용이 든다는 거거든요. 계속 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점수가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고 있고 이 금속류가 좀 높은 점수를 받고 있어요. 징크나 아노다이징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빗물만 내려도 알아서 씻겨져 내려가고 원형의 형태를 설치 이후에 별로 손이 안 가는 이제 재료인 거예요. 그런 대신에 비용이 좀 비싸다는 게 단점인데 그런 구성으로 유지 관리가 표가 만들어졌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표로 좀 넘어가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내구성이라는 표예요. 여기 내구성 같은 경우는 아래 유지 관리랑 좀 굉장히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징크도 거의 위에 비슷하게 위치해 있고 아노다이 징, 아노다이징 그것도 위에 있고 내구성과 유지 관리 측면에서는 금속이 좀 다 높게 있네요. 맞아요. 이 내구성이라는 거 안에 구성되어 있는 거는 이제 불에 강한 정도랑 뭐 오염에 강한 정도, 그다음에 튼튼한 정도 이런 것들을 점수화해서 나열을 한 건데 튼튼함과 뭐 불에 강한 정도에 따라서 유지 관리에 대한 점수도 덩달아서 같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중에 이제 아노다이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특수한 재료라고 볼 수 있는데 오염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항상 깨끗함을 유지한다. 오. 네, 그렇게 보면 되는 재료예요. 매력 있는 재료네요. 네네. 근데 이제 금속 두 개는 지금 다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저는 금속이 전부 다 뭐 내구성도 강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강판 같은 경우는 거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네네. 강판이 이제 다른 재료들에 비해서는 또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이제 위치에 있는데 강판은 이제 철이 모체로 돼 있기 때문에 녹에 굉장히 좀 약한 이 이슈가 있어서 좀 아무래도 이 점수가 다른 이제 재료들에 비해 좀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구성에 대한 구성이 이루어져 있고 다음 표로 보시면 요거는 좀 주관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 많은 뭐 건축주분들 만나면서 좀 선호하는 자재들을 점수화해서 나열한 거예요. 그래서 네네. 디자인에 대한 영역들을 나열한 표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제일 관심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맞아요, 네. 겉에 보이는 거다 보니까. 네네. 제일 외관적인 결정을 짓는 중요한 선택사항 중에 하나라서 중요하게 보실 거고 거기에 따른 비용들도 아마 좀 중요하게 보실 거예요. 그래서 사이딩류가 뭐 굉장히 저렴하면서 점수가 낮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사이딩이 있는데 비닐 사이딩이나 시멘트 사이딩 말고 이제 목재 사이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디자인 면에서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나무 결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 뭐 아노다이징은 여전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죠. 롱브릭은 확실히 다른 조적에 비해 높은 네네. 쪽에 속하 있네요. 네, 뭐 최근 들어 굉장히 이제 디자인적인 면에서 우수하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 설계 의뢰가 들어왔을 때도 건축사님들께서 롱브릭을 굉장히 많이 이제 디자인에 접목을 해주고 계세요. 그다음 건축주분들도 저걸 요구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디자인 면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몰려 있는 거는 고루고루 선택을 받고 있는 자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대중성이 있는 자재들이네요. 그렇죠. 네. 디자인에서 좀 금속류에 대해서 좀 주로 쓰는 행태를 보면은 금속은 좀 포인트로 많이 쓰고 있어요. 아무래도 비용이 이렇게 좀 비싼 편이다 보니까 주 자재로 하기에는 좀 그렇고 부자재로 많이 쓰는 자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공성에 대한 내용을 좀 담아봤는데 네.
이거는 건축주님들보다는 이제 시공사의 입장에서 좀 점수를 매겼다고 보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공사 측에서. 그렇죠. 아무래도 직접 이제 시공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얼마나 손쉽게 시공을 할 수 있냐고 보면 되는데, 이 조적 같은 경우가 제일 낮은 등급을 받고 있어요. 이제 하나하나 쌓아야 되고, 외부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이제 겨울에는 좀 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이제 물을 쓰는 이제 습식공법이다 보니까 좀 날씨 영향도 받고, 좀 그래서 시공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 석재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판을 하나씩 붙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적보다는 좀 수월한. 수월한 편이에요. 하지만 요 앞에 있는 뭐 사이딩이나 흔히들 말하는 스타코랑 아니면은 금속의 시공성보다는 좀 난이도가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뭐 스타코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뭐 평활도를 유지하기 힘들다. 맞아요. 평활도랑 근데 시공성이랑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게, 그래요? 시공성 하나는 끝내주는 게 이제 스타코예요. 빠르게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평활도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매끈한 면을 만드는지에 대한 디자인적인 면에 좀 더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공성 하나 끝내주는 건 스타코다. 같은 스타코여도 가격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보면. 스타코를 구성하는 재료비에 대한 차이 때문에 이제 가격이 다른데, 불연 단열재, 준불연 단열재, 그 다음에 뭐 압출법, 뭐 이런 단열재의 등급에 따른 비용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등급이 나눠지고 있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스타코 바르는 그 재료의 가격보다는 뭐 안에 단열재 뭐 이런 이런 것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는 걸까요? 네, 제일 그게 큰 원인이라고 보면 돼요. 외부에 결국 발라지는 거는 그 미미하기 때문에 큰 차이를 일으키진 않고, 저 단열재의 등급에 따라서 뭐 붙이는 이 정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비용들이 표로 나타내는 양상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거를 고려해서 만든 종합 등급표가 지금 보시는 이 종합 등급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표로 봤을 때 지니님이 꼽으시는 최고의 외장재는 금속일까요? 제일 높잖아요, 지금. 뭐 점수로 보면 굉장히 높고 저도 쓰고 싶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재료는 이 점토벽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성을 빼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쵸. 그거를 고려한 점수들 중에 가장 중간치에 있는 가성비가 좋은 재료를 저는 선정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이제 저렴한 자재로 내려갔을 때 이 종합 점수로 보면은 굉장히 낮은 등급을 받고 있어요. 이제 뭐 디자인이나 뭐 유지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들을 감안했을 때 가장 적절한 재료는 이 점토벽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고의 자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최악의 자재, 별로다라고 생각하는 자재는 사이딩이 지금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사이딩이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사이딩 유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이제 세라믹 사이딩은 아무래도 비용이나 이 점수로 봤을 때 굉장히 높고 내구성이나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사이딩 중에는 이제 비닐 사이딩이나 시멘트 사이딩을 최악의 자재라고 저는 선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개개인마다 중요시하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디자인을 기준을 두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노출 콘크리트를 가장 우선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시공성이나 뭐 가성비를 굉장히 따지시는 분들은 뭐 비닐 사이딩이나 뭐 시멘트 사이딩류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자유 선택권이기 때문에 기준이 된다라고 보긴 어렵고 도움의 지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지니님이 보여주신 이런 표로 확인을 하고 나중에 제 건물에 어떤 외장재를 쓰면 좋을지 고민을 할 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만의 최악의 외장재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자재 얘기할 때 아니면 뭐 이외에 다른 얘기를 할 때도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